본 음성은 유튜브 충무이키 채널에서 영상과 함께 즐기실 수 있습니다. 316화 2부 시작했습니다. 2부에서는 프리미어리그 공격수들이 축구에서 니어포스트를 요즘 많이 찬대요. 그 그런가요?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고, 근데 이유보다는 우리의 해석을 좀 더 알아보고, 에버튼이 지금 FFP 관련해 가지고 에버튼 플러스하고 노팅엄이 지금 문제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승점 삭감을 당했죠 에버튼이. 네, 에버튼 근데 이미 당했죠. 또 삭감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두 개 문제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얘기하기 전에 저희가 1부에 원래 로마의 무리뉴 얘기를 좀 하려고 했어요. 네. 근데 그것도 잠깐 다루고, 또 제가 지금 인스타그램 보고 와서 이 얘기 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 형규가 저희 이제 목요일팀 형규가 스토리를 하나 올렸는데, 포항 스틸러스 아침 경기가 16강이 전북이랑 해요. 네. 그래서 1차전을 전북에서 하고요, 2차전을 포항에서 해요. 이거 한번 우리 시간 맞으면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드네. 가자고요? 좋은데? 한번 가면 되죠. 자, 근데 내가 궁금한 게, 동근이 형 여행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멀리 가는 거 안 좋아. 원래 가는 거 안 좋아하죠? 보통 그냥 집에 있는 거 좋아해요. 그러면 이제 스타일 안 맞지. 사랑하죠 집에 있는 거. 저는 가만히 있는 거. 어디 쏘다니는 건 좋아하는데 누워 있는 거 좋아해요. 저는 어디 쏘다니는 건 좋아합니다. 형규가 VIP석을 VIP가 너무 비싸. VIP 아니 안 돼. 그건 안 돼. VIP 진짜 비싸요. 얼마인 줄 아세요? 경계자 전화 해줄 수 있잖아. 그 아니야, 정도는. 그 정도 안 돼. 그래요? 아니 미안하다. 형규 그 정도 짜면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감독님들도 돈 내고 써야 돼요. VIP 쪽은. 그래요? 네. 거기는 네. 그러면은 그냥 적당한 이제 자리 하나만 딱 해주시면 포항 전북은 성남이 서울 경우 네. 거기 이렇게 위에서 한번 보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아마 일반 경기, 그냥 K리그 일반 경기가 300만 원인가 그러거든요. 300만? 네, 300만 원? 300만 원인데 근데 이게 10명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뭐 이제 300만 원 플러스 알파겠죠. 근데 국가대표 경기로 넘어가면 단위가 더 커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거는 뭐 당연한 일이죠. 그건 뭐 어쨌든 그건 엄청 비싸다. 네. 그거는 뭐 300만 원이면 300만 원? 다시 한번 이거 EPL 얘기 한번 또 꺼내서 비교 한번 해야 되나 이거? 300만 원이요. 근데 뭐 이게 10명 들어가는 거니까 한 사람당 또 계산해보면 뭐 이것저것 하네. 하면 또 그나마 좀 싸지겠죠. 네. 에이. 근데 단체석이다 보니까 회사에서 뭐 빌리고 이러면 또 300만 원이라는 돈이 그래도 크네요. 그래도 크네요. 네, 네. 큽니다. 어쨌든 그렇고 뭐 포항 스틸러스 한번 뭐 언젠가요 그러면은? 2월 20일일 텐데. 2월 14일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제가 그러면은 그날을 위해서 제가 연차 쓰겠습니다. 그러면 홀리. 포항 경기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가서 포항이 보자고? 봐봐, 이것도 딱 스타일이 안 맞아 우리랑. 또 저도 쏘다니는 거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오 마이 갓.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동근이 형 집에 최악. 있어야 돼. 최악. 방송하고 계시죠 여기서. 집관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20일 맞네. 그 화요일 날 하네 또. 화요일 날 이게 아침이라서 그래. 아침이라서. 아침이라서. 그러면은 화요일 날 연차를 내고 와야 되나? 포항 스틸러스. 월요일 날 출발해서 화요일 날 와야 되나? 월요일 저녁에 가면 딱 좋긴 하죠. 근데 경기가 또 저녁에 있다 보니까 일정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뭐 화요일 날 이제 7시 경기니까. 근데 또 가자면 가요. 저는 옆에 그 이제 제가 P인데 옆에 J가 붙으면 가요. 그래요. 그러니까 같이 이제 좀 무능력화 된다. 좀 계획이 없고 이런 애들이랑은 안 가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이거는 여행이 개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생각하면 안 가요. 저는 제가 가면 개판이거든요. 어. 근데 이제 옆에 있는 애가 또 그런 스타일이면은 이건 100% 망한다. 옆에 근데 이제 좀 계획해주고 좀 리딩해주는 사람 있으면 가요. 저는 극피인데 네. 여행도 완전 피처럼 짜거든요. 저는 여행 계획 안 세웁니다. 그냥 가면서 주변에서 할 거를 흐름을 찾죠. 맡겨요. 그러니까 네. 막 거기서 예약 안 하고 이런 정도까지 가요. 저 숙소 예약 안 하고 일단 도시부터 도착한 정도. 와이씨 진짜 피다. 야, 난 이 정도 정도는 아니다. 뭐 저도 뭐 P는 아닌데, 저는 P들끼리 여행 가면 제가 제이라서. P들끼리 가면 제가 제이가 돼요. 피들끼리 가면 제이가 오케이. 돼요. 근데 근데 경기장 하나 가는 걸 뭘 그렇게 그러니까, 계획하니까. 이거 뭐 근데 근데 국내에서 그냥 포항 살짝 찍고 오는 인풋비트. 건데. 걱정이 많음. 서사원 거에 걱정 많음. 그냥 그런데 갔는데 거기 뭐가 없으면 어떡하지? 다 뭐 안 있어요. 가져가면 어떡하지? 포항 대도시야. 저희 수서역이 근처라서 아마 수서역에서 모아서 가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면 SRT. 가죠. 네. SRT 타고 가면 돼요. SRT 가면 뭐 되지. 금방 갈 테니까. 어쨌든 오 마이 갓. 한번 2월 20일 한번
포항 스틸러스의 이날 그래도 뭐 형규가 좀 형규 얼굴을 좀 보려면 그 형규 이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차전 스코어를 한번 보죠. 아이고 간을 본다. 스코어를 봐야지 그래도. 견적이 안 나오면 야 이거 만약에 안 나와 이러면 이제 못 오케이, 가는 오케이.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도 이제 포항 스틸러스를 가봤어요. 이게 포스코 건물 안에 있어요. 오 그래요? 그러니까 전남도 포스코. 그래요. 전남도 그- 제가 그래요. 맞을걸요? 네, 그- 그래요? 전남도 포스코 수잖아요. 스틸 그러니까 이제 이름부터 산업단지 스틸 야드 음. 이러니까 산업단지 안에서 이제 경기장이 있어요. 오, 나 맞아요. 몰랐어요. 그래서 들어가려면 조금 힘들어요. 네. 전남도 그런 식이거든요. 맞아요. 전남도 광양에 그래서 있잖아, 광양에 포스코 그 산업단지 안에 이제 경기장이 아 있어서 그렇구나. 또 이제 포항이 그래도 신기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초로 팀이 만들어졌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네. 그래도 이제 초창기 때 만들어진 팀이니까 맞아. K리그에서 가장 역사가 또 깊은 K리그보다 깊은 역사를 가진 팀이잖아요. 그렇죠. K리그가 만들어지기 전에 있었던 있었던 팀으로 팀이니까. 알고 네, 있으니까. 그래서 포항 한번 또 가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포항은 안 가봤는데. 저는 포항을 좀 가봤는데 포항도 물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먹는 거. 그 호미곶인가요? 네, 거기 막 그죠. 손 같은 포항이죠. 거? 예. 아니면은 막 이렇게 막 돼 있는 그런 거 있잖아. 맞아. 호미곶이 맞아요. 그리고 호미곶 그쪽에는 파도가 엄청 세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와 나중에 여기를 한 번 더 오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날 근데 오. 비가 좀 오기도 했어요. 비가 좀 오기도 했는데 비가 오니까 파도가 치는 거 아닙니다. 아니 근데 너무- 파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면 엄청 셌어. 어쨌든 저도 포항 안 신기하네요. 가봤는데 저는 이거 들으니까 가고 싶네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래갖고 역시 피. 네 일단 뭐 저희가 한번 추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리뉴 얘기해야죠. 네. 무리뉴가 로마에서 경질을 당했죠. 경질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리뉴가 3년 차이기 때문입니다. 아 이제 유통기한이 다 지났다. 아니죠. 소비 기한. 아 소비 기한이 다 소비 지났다. 기한이죠. 소비 기한을 네. 불러야죠. 이제 또 법이 바뀌었으니까. 아 법이 바뀌었으니까. 네, 유통 기한 바뀌었으니까. 소비 기한으로 바꿨는데 어쨌든 뭐 로마 입장에서는 뭐 자를 만한 명분이 있었다고 해요. 저도 뭐 세리에를 그렇게 막 팔로우하는 사람은 아니어서 잘 모르긴 하는데 뭐 저도 그냥 당연히 그냥 3년차 돼서 잘렸견이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로마에서의 무리뉴가 이제 끝날 때가 됐다라는 평을 말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일단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마 이 라치오전 패배를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아마 라이벌리가 있는 두 팀 간의 대결인데 그 대결에서 이제 또 무리뉴 좀 아쉬운 성과를 내비치다 보니까 네. 그런 문제 때문에 좀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또 라치오한테 지기도 했지만 지금 AC 밀란한테 3대1로 지면서 리그 성적이 9위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거 언제 경기 치러진 거예요? 1월 15일이요. 15일? 잠깐만 그러면 그러니까 사일 전이에요, 그러니까 사일 전. 이 경기 지고 잘린 거예요. 이 경기 지고 근데 이제 무리뉴가 사실은 이번 로마에 있을 때는 조금 다른 케이스인데 돈도 많이 못 썼고 물론 1회차 때는 좀 돈을 쓰긴 했지만 돈도 많이 못 썼고 또 생각해 보면 승점 차가 뭐 그렇다고 해서 4강이랑 그렇게까지 많이 나는 것도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4등인 피오렌티나랑 승점 5점 차인데 음. 그렇게 많이 나는 건 아니고 또 최근에 좀 지원을 많이 못 받기도 했어요. 이제 음. 주전 선수급이었던 선수들이 3-4명 이탈을 했는데도 음. 불구하고 이제 그 자리를 이제 FA로 영입한 아우아르, 은디카나 아니면 임대로 데려온 선수들 그런 걸로만 메웠거든요. 파레데스를 제외하고. 그러다 이런 상황에서 뭔가 좀 성적을 내기는 어려웠던 건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또 사실 업적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컨퍼런스 이제 초대 우승을 컨퍼런스 했고. 초대 우승을 했고 유로파 결승까지 보냈고 세비야랑 했을 때 그때 또 좀 억가가 있긴 했고 네, 심판이 그때 테일러였죠. 그런 문제들도 있다 보니까 또 로마의 몇몇 팬분들은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느 정도 감동을 줬던 감독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어쨌든 근데 무리뉴 경질의 원인은 뭐 최근에 이어진 리그 성적 부진 이런 걸로 봐야겠죠. 네. 근데 참 애매하다. 4위와 5점 차. 그 로마가 지금 가져가는 그 이런 시스템이 과연 4위를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물론 유로파를 우승했더라면 챔피언스를 갔을 수 있었는데 로마가 좀 애매한 것 같긴 해요. 로마가 지금 9위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 그리고 또 라치오한테 계속 승리를 기록하지 못한 사실이 좀 결정의 이유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그 다음 감독인 데로시를
감독을 안 쳤는데 와. 이게 뭔가 좀 레전드 방패막이 그쵸.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게 좀 그런 거죠. 저는 데로시가 감독을 한다는 느낌이 아직도 안 와요. 데로시는 나한테 아직도 선수 같은 느낌이야. 그러니까 아직 은퇴하지 않은 선수. 같은 느낌이에요. 저는 데로시, 토티는 그래도 이제는 조금 좀 다가오는 것 같은데 뭔가 이제 이 선수가 은퇴를 했고 이런데 아직까지 좀 현역인 느낌이 있는 선수다. 데로시는 나한테는 더 현역 같은 느낌의 선수인데 어쨌든 감독을 한다니까 또 놀랐고 2부 리그에서 또 못했다며. 네,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뭐 그때 첼시가 포터를 자르고 램파드를 잠깐 썼듯 뭐 그런 식으로 쓰는 거겠지만 그게 이제 좀 아니 근데 1월인데 벌써 뭐 그렇게 써? 그러니까 그게 좀 참. 일단 문제가 되는 거고. 근데 이런 거 보면은 무리뉴와 이제 보드진 사이에서 계속해서 뭔가 잡음이 있었던 거는 같아요. 근데 뭐 거쳐갔던 클럽마다 잡음이 있었던 무리뉴긴 하니까. 그리고 그 지금 기사가 몇 개 기사 나왔는데 그 조금 보드진 쪽에서 불편해했다는 얘기가 나오긴 나와요. 그 어떤 거냐면 자꾸 언론 플레이를 자꾸 하니까 그게 보드진 쪽에서는 되게 불쾌했다는 얘기를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무리뉴 쓰려면 그 정도 감안해야 되는데. 근데 무리뉴가 그런 거 안 하면 무리뉴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의 뭐 정체성을 잃는 건데요. 커리어 생활 내내 시작부터 했던 게 이제 그런 언론 플레이 네, 그리고 아가리 화려한 질인데, 입담 네. 이런 걸로 해서 뜬 스타 감독인데 그게 없어지면은 좀 아쉽긴 합니다. 뭐 아쉽다기보다는 뭐 좀 그렇죠. 좀 네. 안타깝습니다. 사실 네. 이제 무리뉴가 예전서부터 봤던 감독이고 뭐 여러 팀을 거치면서 그 스토리가 있잖아. 스토리가 있고 감독이 매력은 있어요. 그래서 좀 저희가 좀 명장이라고 생각했던 감독들 중 하나가 점점 이제 좀 커리어가 추락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들의 사실 일그러진 영웅 같은 느낌이죠. 근데 뭐 저는 추락까지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나한테 낭만 있는 감독이지 않나? 라는 생각 좀 하긴 해요. 추락까지 쓰기 너무 힘들더라고. 좀 좋아했던 감독 같은데. 그래서 무리뉴가 그래도 이게 사람이 스토리가 있어요. 좀 스타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결국에는 뭐 메시도 뭐 스토리가 있죠. 스토리가 있어서 더 멋있어진 것도 있지만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도 뭐 스토리가 좀 있지 않습니까? 스토리가 있죠. 스토리가 있고 고령 또 스토리가 있죠. 펩 가르디올라 대단하지만 뭔가 무리뉴의 스토리를 좀 더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입담이 화려하지 않잖아. 뭔가 맞아. 뭔가 그러니까 스타성이라는 펩이- 표현이 맞는 펩이 있지만, 간지가 나지 않잖아. 그렇죠. 펩은 그냥 전술가, 천재 이런 느낌이지 스타 감독인 거는 이제 뒤따라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우리는 메시가 더 축구를 잘하고 음. 뭐 그런 거들 인정을 하지만 호날두가 괜히 스타겠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와 스타는 비슷한 달라. 거죠. 스타는 물론 그러니까 너 다시 어. 태어나면 누구 할래 이러면 펩이냐 무리뉴나 선택하라면 음. 거기다 무리뉴 고를 겁니다. 그런 왜냐면은 느낌이죠. 이제 예전에 나훈아 나도 대머리는 되기 싫어요. 나훈아님이 말한 게 있는데 스타는 팬만 미치게 하면 되지만 슈퍼스타는 팬과 까를 동시에 미치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게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팬이 좀 그렇습니다. 그죠. 안티 팬들이 좀 많죠. 많다는 표현이 그러니까 너무 좀 맞는지보다는 과도한 팬들이 많죠. 어쨌든 그 스토리라는 게 그만 중요해. 결국에는 이 스토리가 사람을 미치게 하고 스타를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무리뉴가 뭐 경질됐습니다. 경질돼서 네, 뭐 좀 어딘가로 어디 또 가야지 가시겠죠. 않을까? 뭐 다른 팀들이 좀 있지. 그 이제 무리뉴는 뭐 부를 팀 많지. 에버튼, 첼시 3기? 에버튼, 첼시 3기, 3기 비슷한 그러니까 푸른 무슨 팀, 에버튼. 진짜 왜 저러지? 에버튼은 뭐 션다이치가 그래도. 근데 뭐 안첼로티도 그래도. 갔던 에버튼이기 때문에 혹시 모르죠. 그죠. 모릅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 돈이 없어요. 일단. 네, 그 돈이 없으니까 지금- 돈 없는 얘기 해야죠. 이제. 진짜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네. 이렇게 되네. 자, 돈 없는 얘기 해야 돼. 무리뉴를 데리고 오지 못하는 에버튼. 네. 이유가 뭘까? 무리뉴를 데려오지 못한 이유 자, 간단합니다. 사실 무근입니다. 그냥 저희가 이어봤어요. 자, 결국 FFP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저도 한번 스토리는 읽고 왔어요. 어려워 이번 거는 더. 그래서 나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변경이 좀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미 에버튼은 승점, 식점이 삭감이 됐습니다. FFP 위반으로. 근데 이 FFP 위반에 대한 이제 시즌은 이제 1920 시즌, 2021 시즌, 22 시즌에 해당하는 내용에서 징계가 걸린 거예요. 1920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최근까지. 네, 2022까지. 2022. 네. 이때 뭐 근데 저희가 에버튼이 뭐 이적료를 많이 써서 이렇게 된 거냐?
뭐 그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만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이제 부채 상황은 이제 코로나. 브램리 무어도크 음. 지금 새로 지어지고 있는 경기장에 대한 부채 때문에 이게 적자로 인정이 돼서 그래서 이제 FFP에 위반됐다. 이 내용으로 지금 승점 10점이 삭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사실 이제 FFP보다는 이제 PSR이라고 이게 그런 규정이 있어요. 이게 어떤 규정이냐면 프리미어리그 수익성 및 지속 가능성 규정이란 규정이 있는데 그거를 PSR이라고 하거든요. PSR. 네. 근데 이게 어떤 조건이냐면 프리미어리그에 참여하는 구단은 새 시즌간 15M 파운드 이상의 손실을 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근데 이게 중간에 코로나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구단들의 재정이 파탄이 났습니다. 맞아요. 근데 일정 이제 수익 없으니까. 그거를 고려해가지고 중간에 이거를 이제 시즌 평균으로 낸 게 있는데 그건 제외를 하고 어쨌든 최근 세 시즌간의 그런 재정을 다 분석을 해서 그동안 15M 이상의 손실이 나면은 그거를 어겼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한 승점 삭감을 부여한 제도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이게 제가 아까 뭐 중간에 얘기했지만 네. 코로나 시즌이잖아요. 네. 그거를 조금 혜택을 안 줬나? 그러니까 혜택을 그거를 줬죠. 네. 그게 어떻게 해서냐면 그거를 2시즌 평균을 냈어요. 음. 그거를 이제 코로나가 저희가 20년대 초반에 터졌죠. 네. 정확히 말하면 맞아. 19년 12월부터 아, 중국에서 그렇죠.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19-20 시즌하고 음. 2021 시즌을 합쳐서 그거를 이제 산술 평균을 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번으로 딱 계산하는 네. 거예요. 아, 그래도 15M 넘지 않을까? 근데 솔직히 저는 이게 대안이 된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어쨌든 어느 앞은 괜찮을 수 있는데 어쨌든 뒤가 망했기 때문에 어쨌든 평균 낮게 나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근데 그거는 뭐 전 구단이 다 동일하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어쨌든 에버튼은 그런 거에 대한 피해가 크잖아요. 네. 코로나도 데미지가 크지만 근데 경기장을 짓고 있었으니까. 경기장을 짓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우러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저희의 자금줄이었던 이제 러시아 쪽 자본에 대한 이제 계좌가 막혔죠.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 방면에서 이제 수익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재정적으로 많이 안 좋았던 에버튼인데 근데 지금 이번에 또 다시 얘기가 나오는 거는 이전에 나왔던 10점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새롭게 그러니까 2021 시즌부터 2023 시즌까지만 또 잘라놓고 봤을 때 거기서도 문제가 생겼다. 1, 2, 2, 3 이 2년을 본 거네요. 네, 이게 좀 문제가 된다고 네. 생각하는 게 이게 그 재무제표에 적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경기장을 지을 때 그 부채를 졌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이제 물론 이제 구단주가 다 비용 부담을 질 수 있다면 좋겠지만 어쨌든 경기장 짓는 게 돈이 그쵸.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어디서 이제 빌려올 대출 수밖에 없거든요. 땡기는 거죠.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뒷 연도로 기입하라고 한 거죠. PL 측은. 근데 에버튼은 그게 억울한 거죠. 아니 내가 이렇게 해서 징계를 받았는데 이거를 뒤에 또 적용해서 재무제표에 쓰라고 하면은 이걸 또 지금 징계를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옮겨도 징계를 받고 안 안 옮기면 옮겨도 또 징계를 받고 안 옮기면 주가 네. 재무제표 조작을 하는 거죠. 맞아 재무제표 조작을 하기 때문에 이게 또 징계를 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진퇴양난의 상황이 온 거예요. 그렇게 돼서 지금 일단은 보통 이런 거를 할 때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고 맞아요. 한 번 이런 거 뭐 징계 그러니까 한 번 뭐 법 그거에 대해서 법을 그 뭐지 뭐라고 그러니까 하죠, 이거를? 죄를 한번 지었으면은 네. 그거에 대한 판결이 네. 이루어진 후에는 그것에 대해 추가 징계나 그런 추가 구형을 하지 않는다 이런 네. 조항이 있는데 이런 게 원래는 있는 게 맞아요. 네 근데 여긴 그런 조항이 따로 없어요. 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 조항이 따로 없어서 2024년 8월에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거를 도입하려고 그 개정안을 만든다고 해요. 네 근데 그러니까 문제는 그 사이에 껴갖고 에버튼이 지금 똑같은 내용의 항목으로 징계를 2번을 당하는 거죠. 그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에버튼은 그것에 대한 상황을 계속 겪고 있는데 법은 나중에 만들어지니까 그게 소급 적용이 안 된다는 거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 이제 나중에 에버튼이 나중에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승점 2번 삭감을 당한다는 거는 사실상 거의 강등권? 네, 강등권이야 강등을 하라는 거랑 거의 같은 의미고 네. 지금 일단은 저희가 1차적으로 승점 10점 삭감한 거에 대해서 바로 항소를 진행했는데 이 항소가 이제 거기 PL 독립위원회가 구성되지도 않았어요 아직.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내용 갖고 항소가 이루어지지 않자 또 다시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징계를 때리려고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 에버튼 입장에서는 너무 화가 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앞서 있던 승점 10점 삭감된 거와 다르게 구단 내부에서는 이번의 징계는 100% 피할 수 있다고 모두가 다 장담을 하고 있었어요. 그만큼 그렇죠. 자신만만했고 우리는 깔끔하게 털 거 다 털었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이게 불과 6시간, 8시간 만에 이게 상황이 뒤바뀝니다. 아이고. 그 이유가 뭐죠? 그 이유가 방금 앞에 말씀드렸던 일사부질의 원칙을 다시 한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안 들먹여졌으면 되는 건데 그게 다시 들먹여지니까 이거에 대한 징계를 다시 받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법률상에는 이 똑같은 법에 대해서 징계를 받았을 때 그 이후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은 이제 뭔가 감가삭각이라는 표현은 좀 이상하고, 네. 그러니까 원래 적용이 되지 않는다, 네, 뭐 이런 적용하지 적용하지 않는다는 않는다는 규정이 표현이 있어요. 근데 있는데 그게 피해는 있는 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게 있는 게 피해는 따로 있고 그 EFL이나 그 다른 그런 스포츠는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없는 게 PL이라는 거죠. 맞아. 피해는 그래서 이런 문제가 규정이 발생을 없습니다.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에버튼 같은 경우는 지금 구단 짓고 있고 코로나 문제 있었고 거기에 또 전쟁이 있었으니까 이 문제로 해서 지금 자금줄 다 끊겼는데, 또 왜 한번 우리 승점 삭감 당했는데 이번에 또 계산했을 때 또 나오니까 또 승점 삭감하라, 뭐 이런 식의 의미가 지금 얘기가 나오고 네. 있는 거네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PSR 내용에서는 경기장 대출 관련된 규제 또한 없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문제가 돼요. 승점 10점 삭감된 이유가 경기장을 짓는 거에 대한 대출에 대한 부채 때문에 승점 10점이 삭감이 된 건데, 이거에 대한 규정은 어디에도 없는데 그거를 지금 물고 들어서 승점 10점이 삭감당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인 거죠. 이제 뭐 어떤 조항으로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아마 문제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게 좀 그렇죠. 에버튼 팬들이 답답한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법률상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뭔가 근데 또 문제를 잡으려면 문제를 문제 잡을 잡은 수는 거잖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잡은 거잖아. 근데 법률상에는 그런 규정은 규정이 없는 없다는 거죠. 거잖아. 명확히 정해진 그렇죠. 성법으로 된 규정은 없는 법대로 거죠. 하면 문제는 안 된다 이런 음.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채를 지지 네. 말라, 그러니까 그 손해를 지지 말라 야지. 그게 경기장 관련된 내용이면은 뭐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에버튼은 이미 PL로부터 그 코로나 시즌 이제 직후쯤 해가서 너희 재정상가 문제가 되니까 우리 재정상에 문제가 된다 이렇게 PL 측에서 먼저 얘기를 해와갖고 지금 2년 넘게 PL과 긴밀히 이제 조사에 협조하고 응하면서 에버튼이 그 재무제표를 맞추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어요. 어떤 노력을 했나요? 혹시? 일단은 2022년 6월에 히샬리송을 급처합니다. 그렇죠. 네. 비싼 값에 팔았죠. 비싼 값에 못 팔았어요. 750이에요. 그래서 4왕에 그래요? 끼기 되게 애매해요. 네. 가격이 좀 사항- 생각보다 높진 않아요. 4왕이 다 1,000억이 넘거든요. 네. 근데 히샬링은 700 얼마예요? 실송은 빼야죠. 아니 근데 뭐 어쨌든 가격 생각보다 네. 좀 낮은 금액이긴 하지만 어쨌든 에버튼 입장에서는 네. 큰 수익이긴 해요. 네. 에버튼 입장에서 큰 수익이었는데 당장 급처해야, 그러니까 에버튼 입장에서는 굳이 안 팔아도 될 선수를 이제 그 PSR 룰에 맞추기 위해서 급하게 처분한 거예요. 왜냐면은 그 히샬리송 당시 가격이 그 정도 가격이라고 뭐 생각하시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에버튼 내부에서는 적어도 6천에서 7천원 받아야 된다라는 내부적인 입장이 있었는데 5천만 파운드 어쨌든 급매를 합니다. 네, 금매하면 싸죠. 네. 그래갖고 이거를 급히 매각해갖고 겨우 이제 맞췄다, 괜찮다, 이제 됐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몇 달 뒤에 이제 PSR 측에서 너희 브렘리 무어도크 경기장 짓는 거에 부채가 어마어마하던데 이런 식으로 태클을 걸어봅니다. 그렇게 돼서 시작된 게 승점 10점 삭감된 거예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고든도 좀 팔고 네, 그 그런 식으로 과정에서 더 맞춰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고든도 뉴캐슬로 뭐 꽤 비싼 가격에 갔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더 홍그로운의 뻥글에 더 높은 부담 가격을 받을 수 주시는데. 있는 있었음에 불구하고 그 정도 가격에 급처한 거죠. 물론 고든도 본인이 뉴캐슬로 가고 싶다고 너무 내배치기도 했지만 근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또 이제 장부가 안 맞는다는 이유로 다시 또 태클을 걸어왔고 에버튼이 그리고 또다시 또 문제가 되는 거는 우러 전쟁에 의해서 저희의 최대의 전주였던 우스마노프
이제 USM의 자금줄을 못 당겨오기 시작하면서 자동적으로 파탄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에버튼의 지금 상황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네요. 지금 하늘의 억가가 모두 겹쳤다고 그러니까. 해도 과언이 아니긴 하네요. 이제 전쟁도 그렇고 질병도 그렇고 하필이면 이 타이밍에 구장을 짓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 진짜 삼재가 겹쳤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때는 그냥 버텨야 되는 게 답인데 네, 버틸 수가 근데 이렇게 두 번씩이나 승점 삭감을 먹여버리면 아무리 뭐 에버튼이 좀 좋은 성적을 거두고 그런다 하더라도 선수들한테 피해가 안 갈 수는 없죠. 그렇죠. 네. 왜냐면은 처음 한 거는 그래도 우리가 그때 동안 벌어놓은 승점이 있으니까 강등권 밑바닥까지 추락은 안 했다. 네, 그게 이제 승점 식점이 삭감된 게 제가 알기로는 그게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규정이냐면 그 아까 제가 말했던 PSR 룰의 다른 조항이 구단주가 뭐 충분한 지원을 했으면은 이제 PSR 최대 손실 한도가 105M 파운드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에버튼이 추가로 한 60M 이상의 손실이 났다 이렇게 발표돼 있었는데 결국 PL 측이랑 합의를 한 게 124.5M 파운드의 손실을 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규정 위반 자체가 6점이고 이제 거기에 이제 5M 파운드당 1점 이런 식으로 매겨서 어쨌든 뭐 20M 정도를 위반했으니까 6점 플러스 4점 해가지고 10점이 깎인 거거든요. 그쵸. 그런 식으로 합의를 본 건데 또 이런 경우에는 또 깎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규정 위반을 한 번 더 한 게 되니까 6점이 깎이고 어떤 식으로 또 깎이는 걸로. 그러니까 에버튼은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지금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제 그 6점 플러스 해갖고 이제 한 1, 2점 더 얹어서 한 6에서 8점 사이로 깎일 가능성이 있다라고는 생각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에버튼은 항소심을 준비 중이고요. 에버튼 항소는 2월달에 이제 항소에 대한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뭐 에버튼도 그렇지만 노팅엄 그리고 이거에 대한 또 엄청나게 더 걸려 있는 맨시티까지 지금 징계수가 어떻게 결정될지 정해질 것 같은데 뭐 일단은 에버튼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현 사태에 대해서 뭐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있고 이제 슈퍼실크라고 하죠. 이제 영국 스포츠계 정말 특급 변호사까지 이제 선임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이 항소에서 1차적으로 이제 징계 받은 것도 그렇고 2차까지 무효로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정말 다분하게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월 항소심 결과를 좀 봐야지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곳이 아마 제가 알기로 맨시티 쪽이 고용했던 그런 변호인단인 것 같은데. 맞아요. 맨시티 쪽 그만큼 이제 에버튼이 얼마나 좀 간절한지 그런 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또 억울함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뭐 아까 얘기했지만 삼재가 끼얹었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두 번 깎이는 거는 좀 저는 솔직히 너무하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이거 징계 수위도 근데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거 뭐 그때도 말했잖아. 포츠머스가 파산을 했을 때가 승점 9점 삭감이었는데 그렇죠. 과연 그 이제 20M 파운드 그러니까 2천만 파운드를 추가적으로 124.5M 파운드. 네, 손해를 봤던 것이 과연 구단 파산과 맞먹을 정도의 징계감인가? 오히려 그거보다 더 높죠. 그거보다 징계 수위가 높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노팅엄은 더 받을 거라고 기사가 나왔거든요. 맞아요. 에버튼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장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걸 포함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이 쟁점을 가지고 항소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하지만 노팅엄 같은 경우는 저희랑 좀 상황이 다른 게 노팅엄은 순수하게 이적료 지출이 이제 그러니까 부채가 엄청나게 쌓여버려갖고 그거로 인한 징계가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입니다. 노팅엄이 이제 저번 여름 이적 시장에 제가 알기로 한 30명 정도, 맞아요. 20몇 명 정도의 선수를 영입한 걸 알고 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쟤네는 그걸 준수를 안 하나?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쟤네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막 수많은 이제 팀들이 분할 매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분할 지급, 분할 지급이 되게 그 이적 FFP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회계연도를 나중에 기입하든지 하는 여러 가지 좀 편법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그거를 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게 있죠. 그거를 이제 선수가 30명이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수한 사람들이 붙어도 그게 좀 빠지는 부분이 있어요. 음.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네, 그래갖고 뭐 지금은 그쪽은 또 에버튼, 어떻게 될지 좀 음. 궁금하네요. 에버튼, 뭐 노팅엄, 뭐 아니면 좀 맨시티까지 해가지고 지금 맨시티는 얘기도 좀 나오는데, 오래 걸릴 것 같고. 네, 맨시티는 뭐 사실 이번 시즌, 뭐 다음 시즌까지 좀 어떻게 상황이 될지 모르겠고, 거기는 좀 사안이 방대해서 네, 양도 그렇고 음. 그리고 또 좀 중대한 사안이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것도 다시 생각해 보면은 억울하긴 해요. 왜냐면은 맨시티는 이제 그 방대한 거를 협조를 맞아요. 일체 안 하고 그냥 지금까지도 아무 협조를 안 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에버튼은 2년 전부터 PL이 조언한 대로 모든 거를 다 팔고 이렇게 다 맞추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 한 건 때문에 지금 이렇게까지 승점 삭감을 바로 당한 건데 모르겠어요. 과연 이제 맨시티한테 얼마만큼의 징계를 할지. 왜냐면은 지금 EPL 내에서 가장 인기 많은 팀이 맨시티인데 맨시티를 그렇게 지금 이 한 건에 대한 징계도 승점 10점 삭감인데 115건에 대해서 물론 그 중에서 얼만큼이 이제 유죄에 해당될지 모르겠지만 과연 그거를 다 합쳤을 때 에버튼보다 큰 징계수가 나가려면 최소 강등인데. 아니 115점 곱하기 6점 하면 얼마야? 그러니까요. 690점이에요. 아 그럼 실버 8부서부터 다시 시작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거든요. 괜히 막 예전에 막 맨시티 징계수위 나왔을 때 막 못부리그 강등 이런 식으로 얘기 나왔잖아요. 맞아요. 4부 리그 간다. 뭐 아니면 뭐 프로리그에서 퇴출된다.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뭐 맨시티에 대한 규정이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좀 이런 것들이 좀 명백하게 바로 잡혀지고 이런 것들이 좀 그래 그리고 승점이 너무 세. 지금 에버튼의 수치가. 네,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저도 좀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얘기했던 대로 포츠머스가 파산을 했는데 승점 마이너스 9점을 당했는데 이거를 좀 저도 계산으로 나오는 그런 거를 보고 그러니까 5천만 파운드씩 1점을 깐다고? 이거는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500만 파운드씩 1점을 까는 거 자체가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 모르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 이해가 안 되진 않는데 그 규정이 너무 빡빡하다는 거죠. 규정도 빡빡하고 뭐를 도대체 지키기 위해서 이 법이 존재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또 이 법이 뭔가 좀 예전에는 좀 빅클럽들의 무분별한 소비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뭔가 좀 사다리 걷어차기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뉴캐슬도 지금 이런 것 때문에 문제를 겪고 있어서 돈을 잘 못 쓰고 있잖아요. 그 빈살만이 샀는데. 그러니까, 아니 사우디 국채가 여기에 투입되고 있는데 재정적으로 불안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국채가 투입되고 있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뭐 뉴캐슬은 온 지 몇 년 안 됐으니까 제가 아까 최근 3년간의 그런 것들을 토대로 얘기를 한다고 했으니까 뉴캐슬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뭐 이제 다른 클럽들이 또 어떻게 또 올라가려는 클럽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렇게 뉴캐슬처럼 이런 클럽들이 또 이제 다음 스텝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좀 인고의 세월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과연 이 룰이 형평성에 맞는가라는 생각이 좀 의구적으로 들기 시작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지금 FFP 관련해 갖고 부정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의 이게 정말 형평성이 있는 룰인가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영국 내부에서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 해요. 결국 결과적으로는 지금 상황만 봤을 때는 결국 유리천장만 만드는 게 아닌가 네, 싶은 정도의 FFP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2월 때는 항소심이 나오니까 그때 결과가 뭔가 결과 나온다면은 그때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에버튼 관련된 얘기, 지금 FP 관련된 얘기를 해봤는데 좀 BBC에서는 또 그런 기사가 좀 뜨는 것 같더라고요. 에버튼이 살아남으려면 승점 몇 점 쌓아야 되냐. 근데 우리가 주로 강등권들의 승점을 계산해봤을 때 30점. 네. 28점에서 32점. 대부분 34점이더라고요. 네, 제 맞아요. 기억이 맞아요. 34점이에요. 30. 네. 그래서 강등권 팀들은 34점을 넘겨라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갖고 이 34점을 어떻게 넘길 거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에버튼에 뭐 이렇게 이 경기 이기고 이런 경기 이기면 뭐 34점 넘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승점 삭감이 또 이루어진다면 이거는 쉽지 않죠. 네, 실질적으로 한 50 몇 점 그 그러니까 정도를 얻어야 50 몇 되는데 점, 60 몇 점인데 그건 이제 선수단 제가 봤을 때 분위기가
이렇게 승점 삭감이 계속 이루어지면은 영향이 갈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뭐 처음 승점 삭감 당한 거는 그래 우리끼리 다 같이 으쌰으쌰해서 으쌰으쌰하자. 한번 이 억가를 이겨내 보자 이런 게 되겠지만 두 번 하면은 야 이 팀은 안 될 팀인가? 그러니까 2번 당하면은 전 3번 4번 안 일어나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쵸. 그죠. 사람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기 마련이거든요. 아 이거 또 음. 당하면 어떡하지? 그때는 진짜 끝인데 이렇게 뭐 생각이 들게 되는 게 당연한 인간의 심리이기 때문에 빨리 좀 항소심 결과가 나와서 뭐 에버튼이 억울함 풀던지 아니면은 뭐 다른 결과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쵸. 맞아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제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6뭐 승점 삭감 이제 규정 위반 6점 플러스 알파잖아요. 거기서 한 2개 정도 얻어가면 18개. 그러니까 이제 총 18점의 승점 삭감을 당하는 건데 그걸 이제 굳이 계산을 해본다면 52점의 승점을 넘겨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거 52점 승점, 52점, 53점 뭐 그 이상을 물론 넘겨야 되는 이제 뭐 건데 따지자면 중위권 정도의 성적이니까 뭐 안 된다는 보장은 없는데 지금 쉽지 않긴 하죠. 이제 리버풀이 20경기 중에 13승 6무해 갖고 45점 넘기거든요. 와 이거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10위권 성적은 돼야 돼야 된다는 되는데 거죠. 그러니까 이거 넘기기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좀 억가가 좀 심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에버튼 얘기는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조금 이슈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디애슬레틱에서 기사가 나왔는데요. 프리미어리그 선수들은 공격수들은 축구에서 가장 어려운 슈팅을 선택한다. 뭐 이런 기사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어려운 슈팅은 니어포스트를 바라보고 차는 슈팅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저희끼리도 아까 좀 얘기해봤을 때 재미난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쵸. 맞아요. 그 이제 앨런 시어러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축구 선수일 때는 골키퍼하고 먼 골키퍼보다 골키퍼 막을 수 있는 넓은 방향의 쪽으로 차라. 그러니까 즉 파포스트. 그러니까 골키퍼 먼 거리에 있는 그 구석으로 차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는데 요즘 선수들은 골키퍼와 같이 있는 포스트 쪽을 더 골을 넣기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니어포스트하고 파포스트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이거 은근 모르시는 분들 좀 있더라고요. 골키퍼를 기준했을 때 넓은 양쪽이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오른쪽이 있을 수 있고 왼쪽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왼쪽이 더 넓다. 파포스트. 오른쪽이 좀 좁다. 이러면 니어포스트. 그걸 근데 또 좀 대충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맞는지는 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축구 선수가 이렇게 서 있을 때 골키퍼가 있는 방향에서 가까운 방향의 포스트, 먼 쪽에 있는 포스트 이게 더 맞는 표현이지 않나?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상대 공격수가 우측에 위치했을 때 그러면은 골키퍼의 좌측이 이제 니어포스가 되는 거고 그리고 골키퍼 오른쪽에 있으니까 공이 우측이 파포스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왼쪽에서는 이제 골키퍼의 우측이 음. 니어포스가 되는 거 좌측이 파포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골을 받은 선수가 있는 위치에서 가까운 이제 포스터가 니어포스트. 네. 근데 대부분 상대가 오른쪽에 있으면 골키퍼 입장에서 좌측을 막잖아. 그래서 그쵸. 제가 이제 설명드릴 때는 넓은 방향, 좁은 방향 이런 식으로 좀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아마 정확한 표현은 선수가 공을 가지고 있을 때가 기준이 맞을 것 같다는 선수 생각이 드네요. 기준이에요. 맞죠. 네. 네. 자, 근데 그래서 이제 이걸 보는데 니어포스트 쪽으로 선수들이 공을 많이 찬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누가 이제 가장 사실 이건 뭐 저도 골 넣으면서 뭐 니어포스트 넣는지 뭐 아웃파포스트 넣는지 이건 기억 잘 안 나는데 가장 잘 넣는 선수가 있다고 해요. 이게 음바페가 진짜 잘 넣는데. 아 근데 음바페가 음바페는 이제 그 월드컵이나 이런 경기에서 많이 보여줬죠. 니어포스트 마무리. 음바페는 근데 진짜 이제 이제 골을 넣는 장면을 보면은 정말 이 선수는 어디다가 찰지 감이 안 와요. 왜냐면은 니어도 잘 넣고 파포스트도 잘 넣고 정면으로 잘 후리는 선수기 때문에 정말 보통 선수가 이제 공을 몰고 가다가 뭐 골키퍼 1대1 상황이나 슈팅을 찰 기회가 생기면은 어느 정도 예상하잖아요. 어떻게 대충 들어가겠다. 그런 게 예상이 가는데 음바페는 항상 그 예상을 깨고 다른 코스를 집어넣기 때문에 정말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정말 잘 넣는 선수인 것 이게 같아요. 아무래도 사람의 동작이 당연히 이제 공격수라면 팝포스트로 차는 게 가장 확률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그죠. 하거든요. 아니 넓은 방향으로 그쵸. 차야지. 넓은 방향으로 차면서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제 그러니까 오른발 잡이를 기준했을 때 오른발로 감아서 때리는 게 가장 인간의 동작으로는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 기본기를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만큼 이제
많이 차는 만큼 골키퍼들이 분석을 했겠죠. 아 이쪽으로 차니까 나도 이쪽으로 뛰어야겠다. 약간 움직여서 있어야겠다. 그래서 생각을 하니까 키커들이 그거를 역이용하는 동작이 많아진다는 게 설명인 거죠. 네, 가장 쉽게 생각하면 좋을 게 손흥민 선수의 흥민존을 생각해봤을 때 이게 뭐 파포스 쪽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쵸. 아 이게 감차가 이제 넓은 방향에서 구석으로 때린다 이런 건데 이 넓은 방향 구석으로 때리려면 파포스 쪽으로 때려야 되는 거죠. 니어포스 쪽으로 차면 골키퍼들이 아마 많이 막을 거야. 그쵸. 많이 네. 막죠. 대부분 네, 많이 막을 특히 거야. 이제 저희가 며칠 전에 그 바레인전 경기를 봤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손흥민 선수가 공을 찰 때 그 바레인 골키퍼가 알더라. 그 파포스트를 대충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 아 손민은 그렇게 감아차는 걸 좋아하니까 내가 여기 서 있으면은 공을 막을 가능성이 높겠다는 게 분석이 돼 있는 것 같았어요. 네, 아니 그 골키퍼는 보니까 애초에 중앙에 서 있더라고. 네. 손흥민 선수가 그런 슛 동작을 취할 때 아예 중앙에 자리를 잡고 이 선수가 공을 잡으려 하더라고. 그런 거 보고 알구나. 이제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뭐 음바페 선수가 그런 걸 좀 잘한대요. 근데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또 살라가 잘한대. 네, 살라가 살라. 잘하죠. 살라가 잘한대. 근데 이걸 지표상을 좀 보니까 확실히 뭐 살라도 좀 잘하고 손흥민 선수도 있어요. 우리가 손흥민 생각했을 때 선수도- 손흥민 선수는 뭐 파포스 이제 흥민전 쪽으로 골 많이 넣으니까 안 그럴 것 같다는데 손흥민 선수도 9개 정도 기록을 했다고 이게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저희가 많이 생각하는 장면은 좀 중거리라고 그러죠. 네. 이제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 가마차기로 많이 넣는 장면을 상상을 하는데 이제 뭐 가까운 거리를 해결할 때는 니어포스트 꽂는 장면도 많이 나와요. 맞아요. 그리고 또 사실 우수한 선수가 되려면 한 방향으로 차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향으로 차서 골키퍼가 예상하지 못한 곳으로 차는 게 우수한 선수의 조건 아니겠습니까? 그쵸, 맞아요. 특히 이제 토트넘에 있었던 해리케인 선수도 음. 그런 식으로 니어로 많이 차고 제가 이 지표를 보니까 이게 지표가 2018, 19인데 이게 정확히 말하면 이게 이게 니어 포스트로 차는 방향에 대해서 많이 성공했냐 안 했냐 그 지표가 맞는데 살라 선수가 그만큼 많이 성공했다. 이게 18년도 이후부터라고 적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네. 네. 18 이후부터 년도에요. 맞잖아. 18, 19 신스라 적혀 있으니까 18, 19 이후부터는 살라 선수가 니어 포스트로 차서 성공 많이 시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손흥민 선수 잘 차고 해리케인 잘 차고 뭐 윌프레드 자아가 있긴 있어요. 아마 윌프레드 자아도 사실 이적한 거 생각하면 꽤 오래 찼나 봐. 근데 니어 이 쪽으로. 선수들을 다 공통점이 음. 다 역발 윙어예요. 아 그렇죠. 이제 자아 선수도 왼쪽에서 뛰는 오른발잡이 선수고 손민 선수는 양발잡이고 해리케인 선수도 뭐 양발에 가깝긴 하지만 살라 선수는 역시 오른쪽 윙에서 뛰는 왼발 왼발이죠. 윙어죠. 결국 이제 이런 선수들이 물론 파포스 잘 차는 선수들이겠지만 니오포스 슈팅이 많다는 점은 뭔가 좀 신기한 점 같아요. 아, 이거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뭐 자아도 그랬고 사실 해리케인 선수는 뭐 최전방 공격수니까 좀 논외로 논외로 얘기하고 하고. 왜 그럴까 좀 고민을 해보니까 이 역발을 사용하게 되면 그래서 선택지가 두 개 생긴다는 표현이 저는 맞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손민존으로 공을 좀 찬다 생각했을 때 네. 사실은 니어포스트 쪽으로 차면 안 들어갈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사실 못 차는 건 아니잖아요. 동작이. 아 네. 그렇죠. 뭐 못 찾지는 않죠. 근데 이제 니오포스로 차려면은 여러 가지 좀 조건이 필요한데 이제 아무래도 가마차기라고 말하는 저희가 말하는 그런 팝포스트로 차는 동작이 사람한테는 더 익숙하거든요. 그렇게 그치. 발을 더 놓기 편하고 근데 좀 니오포스트 쪽으로 차려면은 일단은 많이 꺾어야 되니까. 강력한 발목 힘이 필요해요. 어. 특히 이제 살라, 해리케인 뭐 이런 선수들이 다 킥력이 좋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 발목 힘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런 슈팅을 이렇게 짧은 박자에 차는 게 굉장히 가능할 정도로 일단 실력이 좋은 선수들이에요. 그리고 킥이 안 좋으면 못해 이런 거. 그리고 좀 더 직선적이고 만약 오른쪽에 서는데 오른쪽 발잡이가 공을 차게 되면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좀 네. 옛날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 많이 올려라. 그렇죠. 그러니까 공 잡고 한 번 정발 윙어라고 잡으면 그러죠. 속도가 좀 늦춰지면 크로스 올릴 때 선수들 좀 수비할 때 준비 다 돼 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약한 발로 그리고 파포스트를 인사이드 노려야죠. 팝포스트를 그러니까 약한 발로 좀 니어 쪽으로 슈팅을 때리기 굉장히 어렵죠. 어렵죠. 동작이. 그리고 오른발잡이가 오른속에 있는데 여기 상황에서 안쪽으로 들어온다 해더라도 이 카리스마 아니면 공차기 어려울 걸요. 그러니까 좀 카리스마도 솔직히 힘들어 했는데 그러니까 힘들다는 거죠. 이게 니어 쪽으로 차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러니까 네. 공의 궤적이 되게 완전 구석을 지켜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그렇고 각을 보통 이제 황희찬 선수도 그 한번 공을 접어서 각을 벌리잖아요. 근데 정발 윙어는 각을 한번 접어도 그 각이
오른발로 그러니까 자기 정발로 찰 찰 각이 수가 안 없지. 나요. 네. 찰 수가 없어. 그거는. 어쨌든 뭐 접는다고 그래도 뭐 이제 양발을 거의 훌륭하게 쓰지 않는 선수인 이상 이제 자신의 약한 발에 걸리기 때문에 부정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다음 마무리. 그리고 오른발 자비가 접었어. 그러면 왼발 각이 나오는 거잖아. 네, 그쵸. 그러니까 왼발 각이 그거는 나오는 찰 수가 없잖아. 자기는 오른발 잡인데. 그쵸. 네. 그래서 뭐 수많은 라보나킥 같은 거 차고. 네, 그런 디마리아 같은 선수들이 물론 이제 디마리아는 훌륭한 선수고 오른쪽에도 뛰는 선수긴 하지만 왼쪽이나 이런 자리에 있을 때 왼발이 막히면은 뭐 라보나킥 이런 거 많이 올리는 모습 보여줬잖아요. 어떻게든 왼발을 네. 우겨서 썼죠. 그렇기 때문에 좀 주발 선호도가 심한 선수들은 그런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좀 역발 윙어들이 많다는 점은 그 역발 윙어들이 최근 현대 축구에 많이 적용이 되면서 이런 니어포스트 슈팅이 더 많아졌다. 이런 좀 유추를 할 수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뭐 전술적인 트렌드가 바뀌면서 예전에는 정발 윙어를 많이 썼다면은 요새는 이제 역발 윙어를 많이 쓰다 보니까 안으로 접고 들어오는 이제 선수들이 많아진 만큼 그만큼 슈팅을 더 이제 자기의 주발로 때릴 수 있는 각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져서 더 이제 니어포스트를 노리는 기회 자체가 많아졌던 것 같아요. 그 골키퍼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도 두 가지의 선택지가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정발이라면 정발 위치에 서 있는다면 이 선수가 때릴 수 있는 방향은 팝포스트밖에 없을 거야라는 생각이 좀 들었을 텐데 만약에 좀 접고 들어와서 니어포스트나 팝포스트 둘 다 때린다고 했을 때는 골키퍼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골키퍼도 이동하잖아. 네. 이동하면서 니어 쪽으로 오면 역 효과가 나니까 역 행동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렇죠. 역동작이 역동작이죠. 걸리죠. 역동작이죠. 역동작이 걸리니까 막기가 또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걸 좀 찾아봤는데 특이한 기록이 또 하나 있어. 이것만 딱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해리케인, 살라, 손흥민 선수는 골게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골 넣는 선수들은 조금 그럴 수 있는데 슈팅을 많이 한 시도들을 한번 보자. 슈팅을 많이 했던 자기가 원하는 구역에서 최소 50회의 슈팅을 시도한 모든 선수 중에 제가 보니까 마운트가 니어포스트로 슈팅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강한 선수다라는 지표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마운트는 공 찰 때 니어포스트 좀 찰 것 같은 확률이 높아. 그리고 두 번째가 와킨슨. 와킨슨도 니어포스트로. 그 밑에 소튼 선수가 있네요. 네. 스튜어트 암스트롱. 뭐 그런 걸 느껴본 적이 있나요? 뭐 니어포스트로 좀 찰 것 같다는 느낌. 얘는 좀 날려요. 니어로처럼 날리기 때문에 기대가 안 되고. 근데 어쨌든 이런 좀 다 여기 적힌 선수들이 킥력이 장점인 선수들이거든요. 맞아요. 마운트도 킥력 좋지. 빠따 좋죠. 빠따. 좋지. 그 와킨슨 있고 뭐 해리슨, 그로스 막 이런 선수들이 맞아. 파스칼 그로스도 그로스도 이제 브라이튼은 세트키스를 주로 차는 선수고 이호비도 있대요. 이어비는 근데 많이는 시도는 하는데 걔는 그 킥력이 약해요. 손저슛을 날리는 이제 유형이라. 그리고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와킨스는 실제로 훈련도 안 돼요. 니어로 차는 걸. 그래서 요새 잘하나? 그러니까 이게 이 와킨슨 관련된 것도 찾아보니까 이 골키퍼가 선택지가 좀 많고 또 역동작 걸리게 하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있고. 니어로 이게 차는 게 중요한 게 어쨌든 팝포스트로 차면은 저희가 팝포스트를 생각을 했을 때 를 감아 찬다고 생각하면 이게 안쪽으로 들어오는 각이기 때문에 공이 점점 키퍼와 가까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제 니어포스트로 찬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게 니어포스트로 가면 키퍼와 점점 멀어지는 궤적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회전이 돌아가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키퍼 입장에서는 당연히 니어포스트에 대한 대처가 더 취약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또 밑에 보니까 또 재밌는 기록이 있네. 네. 이게 내가 지금 잘못 이해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안토니 선수 관련된 것도 있어요. 근데 안토니 선수는 넓은 방향으로 공을 차는 걸 선호한다. 그래서 골키퍼 잘 익힌다. 뭐 이런 기사가 좀 있네요. 아이고 하필이면 예시가 안토니일까요? 네, 0골 0도일까요? 이게 보니까 안토니가 이제 넓은 각, 그러니까 팝포스트를 노리고 슈팅을 찰 때 그러니까 크로스바를 넘어간다라는 지금 이거 기록인데 이제 두 번 차면은 한 번은 넘어간다. 근데 네. 안토니 선수는 저는 킥력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얘는 그냥 장점이 없어요. 그냥 못해요. 네, 솔직히 링가드보다도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얘는 유쾌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좀 불쾌해요. 여기 링가드는 불쾌한 유쾌하기라도 하지. 골짜기인가요? 불쾌한 그러니까 뭐 골짜기? 안토니 선수 같은 경우는 파포스 쪽을 많이 노리는데 네. 그것도 시도조차 많이 하지만 뭐 골을 많이 못 넣는다라고 뭐 저희끼리 골을 좀 많이 해석도 못 할수 넣는 있는 것 못 같아요. 넣고 심지어 이제 키퍼들도 다 예상을 한다. 예상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네,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0골 0도움이다. 그래서 여기서 좀 얘기하는 게 이게 체켈데이라는 사람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관련된 얘기를 계속 하는 건데 공격수는 항상 체스 게임이다. 그러니까 골키퍼와 공격수 간의 이 체스 싸움, 수싸움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거기서 승리한 사람이 골을 넣던지 골을 막는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좀 기사에 적혀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가 일단은 뭐 니어포스트도 얘기했고 파포스도 얘기했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좀 특이하네요. 예. 사실 내가 뭐 니어로 찬다, 파포스트로 찬다 뭐 이런 걸 보긴 봤지만 기억나는 것들은 별로 없거든요. 이제부터는 한번 이 선수가 니어로 좀 차는지 아니면 파로 좀 차는지 이런 걸 한번 살펴보는 건 또 재밌는 요소가 될 것 같아요. 제가 확실한 거는 잘하는 선수들은 니어포스트로 많이 차요. 맞아요. 제가 기억하기로 니어포스트로 찬 선수 중에 못한 선수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우리 한번 이거를 기억하고 있다가 한번 시즌 이제 프리미어리그 시즌 때 한번 봅시다. 이게 선수들이 거의 이제 본능적으로 자기가 편한 각오로 차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골키퍼를 보고 찬다는 거는 저는 그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짧은 상황에서 상대 골키퍼의 위치를 분석하고 니어로 찬다. 이거는 선수의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것이 안 되는 선수들이 있어서 벽을 넘지 못하는 거고 그것이 되는 선수들이 좀 더 높은 클래스의 선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맞아. 해리케인도 한창 골 잘 넣을 때 보면은 파포스트 각을 벌리고 리어로 차는 경우가 좀 네, 덜어 맞아요. 있었던 맞아. 것 같아요. 근데 짧은 있는 것 같아. 순간에 맞아요. 맞아. 엄청 좀 많아요. 있는 것 같아. 그게 좀 기억에 남아요. 그래갖고 와 쟤는 저기서 리어로 깔아버리네 이러면서 네. 감탄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케인 같은 경우는 오른쪽 각을 만든 다음에 제 기억에는 낮은 슈팅으로 네. 니어로 때려. 니어로 왼쪽 낮은 꽂아버려요. 슈팅으로 낮은 슈팅 때려요. 때려. 뭐 그런 게 기억이 네, 나네요. 그리고 그게 이제 페널티킥 잘 짜는 선수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음. 이제 페널티킥이 어쨌든 똑같은 이런 승부잖아요. 이것도 니어포스트, 파포스트가 있는데 니어포스트로 차는 게 페널티킥 때는 더 오히려 선수한테 자연스럽다고 그래요. 진짜 그러니까 네. 골키퍼가 한쪽 방향을 끌고 있을 때 네, 니어포스트로 차는 게 좀 더 성공 확률이 높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케파하고 그 뭐냐 반다이크? 반다이크가 했을 때 반다이크는 케파의 그 니어포스트 쪽으로 찼잖아요. 아니 그 케파 케파가 아닌가? 서 있는 쪽으로 찼죠. 네. 그러니까 그게 니어포스트 쪽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죠? 맞죠. 근데 그게 더 낫다? 네, 근데 아까도 말했던 제가 그게 골키퍼한테 멀어지는 각이라 그래요. 골 맞기 더 어려운 각이 네, 돼버린다. 이제 안쪽 그래 디퍼포스트는 결국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는 각이 되면 골키퍼 쪽으로 가까워지기 때문에 골키퍼가 손을 뻗으면 막힐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니어포스트는 점점 멀어지는 각이니까 골키퍼가 손을 뻗어도 근데 그게 어렵다.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넓은 그렇기 때문에 각. 그게 더 성공률이 높다고 그러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해한 거를 한번 말씀드려자 보면 그 파포스트 쪽 그러니까 골키퍼가 한쪽을 좀 쏠렸을 때 PK 상황 때 쏠렸으면 이쪽 이 선수 이 골키퍼는 그냥 넓게 뛰면 돼. 그냥 쭉 뛰면 돼. 그 네. 각으로 자기가 뛸 수 있는 최대한 막을 수 있는 각이 아무리 공간이 넓더라도 골키퍼는 그때 넓으면 되니까 다이빙하기가 되게 쉬워. 근데 니어로 차면 그 각이 되게 애매하다는 거. 밑으로 찰 수도 있고 위로 찰 수도 있는데 그거를 보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잖아. 밑으로 차면 각을 더 숙여야 되는 거고 위로 네. 차면 거기 더 네. 올려야 되는 거고. 뭐 그것도 그런데 어. 이제 공 자체 회전이 보통 파포스트 하면은 이런 식으로 꺾이는데 안쪽으로 꺾이는데 네. 이렇게 안쪽으로 꺾이는데 이렇게 안쪽으로 꺾이면 이제 골키퍼 여기 있을 때 이렇게 해서 점점 어쨌든 맞아요. 가까워진다. 근데 이 얘기 하지만 오케이 이해했어. 리어로 차면은 어. 공이 이렇게 돌아요. 휘어 나가는 나가는 각을 각이기 때문에 차니까 그러니까 이게 손으로부터 벗어나요. 점점 야. 더 벗어나는 각이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진짜 신기하다. 괜히 이제 그런 공을 선수 골키퍼들 어려워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자신은 안쪽으로 이제 사람이 어쨌든 손을 뻗으면 이렇게 뻗지 않잖아요. 그죠, 그죠. 손바닥을 이렇게 바라보는 방향으로 뻗게 되는데 음. 그러면 사람이 손을 잡을 때 이렇게 멀어지는 것보다는 가까이 있는 것을 그쵸. 잡는 게 편하잖아요. 이렇게 인간은. 하면 어쨌든 간에 자기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좀 더 이게 맞추기가 쉬운 거죠. 네. 전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골키퍼가 공을 찰 때 골키퍼의 파포스 쪽으로 차면 이렇게 공이 안쪽으로 휘는 그런 공을 차게 되는데 만약 니어로 차게 되면 멀어지는 공을 찬다. 네, 그래서 더 성공 확률이 높다고 야, 하긴 해요. 이거 그래서 구석으로 차면 못 막는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네.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지금 발을 한번 바꿔서도 생각해봤거든요. 네. 왼발잡이가 근데 왼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어. 왼발도 파포스트면 이렇게 가는데 니어로 니어로 가면 이렇게 가거든. 근데 만약에 왼발잡이가 골키퍼가 왼쪽 각을 좁히고 있어. 이러면은 그럼 그럼 무조건 저 파포스 쪽으로 차면 되구나. 그러면 오른발 그냥 거울 버전이에요. 다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럼 파포스 솔직히. 쪽으로만 차면 되는 거네. 거긴 더 멀어지는 거니까. 아니 그거 그리고 니어각을 막고 있는다고 해서 왼발잡이들은 그럼 파포스트 쪽으로 자기의 주발을 활용해서 넣으면 되기 때문에 그게 더 각이 더 멀어져. 그러니까 그게 더 멀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골키퍼 입장에서는 반대쪽으로 또 니어를 막아야 되는 건데. 그러네. 골키퍼 입장에서 더 복잡해지죠. 야, 그러면 만약에 만약 우리 방송을 보고 있는 뭐 PK를 찰 선수들이 있다면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PK 찰 때 가장 좋은 방향이 이제 옆금으로 맞추는 거라고 사람들이 하거든요. 맞아. 옆금으로 맞추면은 골키퍼가 물론 뭐 거기 미리 가 있으면은 어쩔 수 없는데 대부분 막지 못한다라고 설명을 해요. 각이 안 나오죠. 근데 이제 골대와의 거리와 이제 골키퍼의 반응 속도를 비교해 봤을 때 그쪽으로 차면 못 막는다는 게 수학적으로 그치. 계산이 나오거든요. 닿기 힘들어요. 그걸 막으면 뭐 그게 대단한 선수. 그죠? 아니 그거 막으면 그거 인정을 하고 그거는 대단한 선수. 그거는 막힐 만한 슈팅이야. 네. 이 정도 막으면. 그건 잘못 찬 거예요, 그 선수가. 그렇기 약하게 때문에 찼구나. 만약에 이게 말로 표현하니까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쉽게 설명하면 오른발 잡이가 만약에 골키퍼가 바라보는 시선에서 오른쪽을 막고 있다. 골키퍼 바라보는 시선에서 기준이에요. 막고 있는데 슈팅을 그럼 니어 쪽이 오른쪽 이거 설명하기도 어렵네. 내가 보니까 키커 입장에서도 뭐 어쨌든 여러분들 어쨌든 키퍼 없는 방향으로 차시면 없는 볼이 방향 들어갑니다, 여러분. 들어갑니다. 그리고 PK 키퍼 보고 차세요. 그리고 PK 살 때 골값 떨지 말고 그냥 세게 차세요. 아니, 나 그리고 진짜 세게 너무 차면- 싫어. 세게 차면 못 막습니다. 여러분 근데 뭐 우리가 지금 우린 일반인 수준이기 때문에 막지 못합니다. 그 우리가 가운데로 차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이론적으로 덤볐는데 선수들은 알 거야. 그냥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쭉 차는 게 가장 잘 들어가는 것 같아. 막 막 타이밍 뺀다고 이상한 골값 떠는 조르지니 하지 말라고. 그런 이상한 스텝 하지 고 아마도 우나라가 있잖아. 저번에 리그컵 경기에서 있잖아. 그딴 슛 때려갖고 개빡쳤었는데 우리 알카라즈 파넨카 슛 찼다가 네. 골대 위로 날렸어요. 그러니까요. 제발 나도 그딴 짓 하지 그때 말고 개뻘쭘했어요. 와 뭐지 저건 이러고. 그딴 짓 하면 그냥 세게 차세요. 골대 안으로 그냥 강하게 후리면은 어차피 반응 못해요. 그리고 해리케인이 약한 슛하는 거 못 봤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냥 후리잖아 어쨌든. 구석으로 후리면 들어가는 게 페널티킥입니다. 그냥 골키퍼 맞춘다 생각하고 그냥 후리라니까. 얼굴 맞춘다 생각하고. 그렇고 아우. 뭐 니어포스트, 파포스트 얘기하니까 PK 얘기도 나오고 어쨌든 이 축구에도 이런 세부적인 그리고 세밀한 부분들로 인해서 승패가 결정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아니 뭐 니어로 찬다 해갖고 골 확률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올라가고요. 니어로 잘 차는 선수들 많이 봐야 돼.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뭔가 유망주 찾을 때 니어로 잘 차는 선수 있으면 한번 찾아보는 게 괜찮은 방법이네. 생각보다. 니어 잘 차는 선수 그게 꼭 찾아야 돼. 골키퍼의 이제 움직임을 보고 찬다는 거니까 더 좋은 선수가 될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이거 재밌네. 내가 오늘 해보니까 이런 얘기들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이런 얘기들 좀 나눠보면 좀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런 거 형규 있을 때 하면 딱 좋은데. 그렇죠. 아무래도 좀 분석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진짜 재밌네. 사실인가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항상 부탁해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선수들한테 좀 차보라고. 이제 직접 실험해볼 실험해봐. 조보제가 생겼으니까. 뭐 포항에 누가 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력 분석관이니까 이거를 이제 대입시키는 거예요 선수들한테. 아니 사실인가요? 야, 저희가 뭐 나중에 스폰지 실험맨처럼 실험해보는 건가요? 우리 형규한테 한번 좀 물어볼게요. 그 선수들한테 지금 이제 전주훈련장 가 있으니까 또 PK 연습할 때 자 이 방향으로 차야 되는 거야라는 좀 얘기도 해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거 니어포스 얘기는 꽤 재밌네. 자 좋습니다. 2부 여기서 이제 마치면 될 것 같은데 많이 했죠. 근데 저희 많이 했죠.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 팀이 경기가 있어 말레이시아. 네. 근데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해야지. 근데 또 이 시간에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긴 똑같아요. 우리가 어제 월요일 날 했던 것 같아요. 8시 반 8시 반이니까 뭐 또 하고 후토크까지 찍는다 하면 11시 정도? 11시 정도 끝나지 않을까요? 네. 또 그러네요. 네. 11시 정도 끝날 것 같은. 아주 즐거운 시간이 되겠군요. 네. 어쨌든 뭐 셋이서 일단은 좀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말레이시아. 그때는 월요일 팀보다 더 맛있는 걸로 좀 사주시죠. 근데 더 맛있는 거 뭐 삽니까 이제 뭐. 시켜 먹어야지. 근데
좀 적게 시켜야 됩니다. 저희 그때 이제 많이 월요일에 남겼어요? 음식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자가 이게 치킨이 은근 빨리 소비가 되고 네, 피자 치킨이- 같은 거 시키면 근데 애들- 피자가 2판 이상 시키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이만 왜 두 판 우리가 좀 많이 시켰어요. 아니 그러니까 보니까 뭐 초밥 시켜놓고 치킨 시켜놓고 치킨 시켜놓고 아 치킨이 아니라 족발 시키는 거예요. 아, 네. 치킨도 있었잖아. 아 닭강정. 닭강정, 아, 닭강정. 그러니까 다 탄수화물만 먹어서 그래. 다 탄수화물. 초밥 탄수화물이고 피자 탄수화물이고. 그러니까 피자 탄밀가루가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이죠. 그러니까 탄수화물이야 탄단지를 좀 적당히 시켰어야 되는데. 근데 남자가 5명이면 먹을 수 근데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들었어. 나도 그 생각. 근데 우리가 저녁을 먹고 오신 분도 있고. 근데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많이 먹진 않아 애들이. 그런가? 생각보다 많이 안 우리 먹어. 많이 먹는 사람은 없어요. 아 그런 거 맞는 것 같기도 놀랍게도. 하고. 맞아. 자, 생각보다 많이 없어. 네. 아, 뭐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방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입중계 중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막 우적우적 먹을 수 없잖아요. 전 그렇게 먹을 예정입니다. 네. 저는 거기서 식사를- 그럴까요? 저는 저도 식사를- 그럴 생각입니다. 아니 근데 지금 이거 마이크를 이제 치울 수 있어요. 네. 그 그래요? 이후로 제가 세팅을 조금 바꿔놨어요. 그러면 좀 달라지겠네요. 저기 마이크에서 설정해놨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또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저는 어쨌든 식사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입중계는 두 분이서 알아서 하시도록 하죠. 아니면 또 퇴근길에 식사요? 거기 맛있는 데 많잖아요. 양재. 사갖고 와요? 사갖고 다 다음 주에 뭐 드세요? 다 불어 터져? 아니요? 아, 다음 주에. 에이 뭐 오는데. 근데 8시 아. 반이니까. 아니 나 그리고 나 녹음을 그럼 안 하고 그냥 하는 건가요? 하죠. 해야죠. 녹음하고 그러니까 하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다음 주에 뭐 한 사람을 좀 불러갖고 2부를 먼저 찍고 있는 상태에서 1부를 찍으면서 입중계를 하는 게 이게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맞아요. 저희가 좀 그렇게 길게 했어요. 하니까. 월요일 예. 때. 2부를 먼저 찍고 어. 1부 약간 선발 라인업이나 이런 거 보고 어쩌겠다 이러고 어. 얘기를 하고 일단 경기를 본 다음에 후토크라는 식으로 하는데 하고 좋을 것 같아요. 가장 깔끔하더라고요. 네. 괜찮습니다. 뭐 그래갖고 뭐 목요일에 다음 주 목요일에는 말레이시아죠. 뭐 아주 편안하게 보겠죠. 설마. 아니 근데 그때는 후보 선수들이 나와 있지 않나요? 그래 이날은 많이 먹어도 돼 그래서 형. 좀 그래서 신선할 것 같아요. 많이 먹어도 돼. 이 선수가 이런 활약을 하는구나. 후토크도 이 선수 이수민 선수 좋아요. 뭐 이런 거 했대. 홍현석 선수 좋아요. 선수 좋아요. 뭐 김주 선수가 나왔는데요. 뭐 네, 이런. 대단하네요. 이런 선수 대단하네요, 좋은 역시. 거죠. 이런 거 이제 유망주 선수, 양현준 선수 나오고 뭐 이런. 좀 색다를 것 같은. 네, 경기였죠. 좋습니다. 자, 저희 2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